1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 월가에는 굉장히 똑똑한 바보들이 많았다는 거죠. 똑똑한 척하는 바보들이죠. 나에게 가장 불리한 점은 펀드의 규모다. 펀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왜 그러냐? 자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금이 작을 때보다 자금이 계속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기타 펀드 회사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에서 많이 뒤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90억 달러 규모의 펀드로 8억 달러 규모의 펀드와 경쟁하는 것은 레디 버드가 허리에 2kg짜리 사슬을 두른 채 농구 경기에서 맹활약할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거대한 펀드에는 그 규모만큼이나 커다란 핸디캡이 뒤따른다. 펀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움직이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금이 크면 커질수록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마젤란 펀드는 90억 달러로 규모가 커진 이후에도 계속 앞서 나갔다. 왜 앞서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점쟁이가 나타나 이런 실적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지금까지 해마다 좋은 실적을 유지했다. 1985년 6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펀드로 자리매김한 이래 마젤란 펀드는 일반 주식형 펀드의 98%를 앞질러 나갔다. 거의 1등으로 앞서 나갔다는 거죠. 이처럼 좋은 실적을 올린 것은 세븐오코스, 크라이슬러, 타코벨, 펫보이즈를 비롯해 다양한 고속 성장 기업, 회생 기업, 그다지 인기 없는 기업들 덕분이었다. 인기 없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사려는 종목은 전통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기피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나는 언제나 아마추어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펀드 매니저들이 좋아하지 않은 종목들을 많이 담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도 지금 인기 없는 종목들 담고 있죠. 크라이슬러 같은 종목들이죠. 82년도에 1달러로 시작해서 94년도까지 30달러까지 30배가 올랐죠. 12년 만에. 피터 린치가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기 없는 종목. 어디서? 이런 데겠죠. 그죠? 근데 보면은 마냥 가기만 하진 않았어요. 보면 여기가 20달러 위치거든요. 20달러 위치인데 조정받으면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4달러, 5달러까지 조정받았죠. 20달러에서 4달러까지 받으면 얼마입니까? 80%가 부러진 겁니다. 그죠? 80%가 조정받아도 들고 갔다는 거죠. 크라이슬러. 자, 요런 차트들. 야, 12년 만에 30배가 올랐어요. 펫보이즈 같은 종목들. 펫보이즈가 지금 1981년도부터 95년도까지니까 14년입니다. 14년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전문 소매 자동차 수리. 자동차 정비하는 업체거든요. 그죠? 자동차 정비, 수리, 타이어 교체. 타이어 교체하고 수리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담고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거죠. 펫보이즈. 여러분들 생소하죠? 자, 이런 종목들이 효자 노릇을 하면서 마젤란 펀드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다는 겁니다. 1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반 투자자인 당신은 기관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기관처럼 투자한다면 실적도 기관처럼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보면 리딩하는 거 보면 기관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면서 많이 따라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관들하고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문제는 대부분 그다지 좋지 않은 좋은 실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가? 기관 투자자가. 그렇다고 해서 아마추어처럼 생각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도 없다. 당신은 이미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거나 트럭 운전사, 고등학교 중퇴자, 은퇴한 괴짜라면 이미 큰 강점을 지닌 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 만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심루타가 가능해진다. 월가에서 만연한 사고방식, 작은 이익에 만족하는 거죠. 작은 이익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재거나 매매 동향을 보고 따라간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죠. 단타도 마찬가지죠. 단타, 스윙, 이런 것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심루타가 가능해진다. 오히려 아마추어한테 더 그런 기회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아마추어가 수익을 훨씬 더 잘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투자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기관 투자자들 앞서 나갈 수 있다. 잦은 매수, 잦은 매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연한 사고방식이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138페이지에 보면은 투자자의 자기 진단입니다. 자기 진단.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집이 있는가? 내 집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뭐죠? 나는 돈이 필요한가? 세 번째는 내게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내 집이 있는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을 벌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곧잘 돈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집을 고를 때는 몇 달의 시간을 쓰면서 주식을 선택할 때에는 몇 번만 드린다. 이거 사실 맞는 말이죠. 결정을 아주 빨리 내리죠. 우리 집 살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식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목을 고를 때보다 전자레인지를 고를 때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서에 대한 어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거는 내 집에 집 한 채 정도는 투자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 집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나는 돈이 필요한가. 자산의 몇 퍼센트를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온갖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나는 월스트리트에나 경마장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공식을 사용한다. 단순한 공식은 일터라도 가까운 장래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주식에 투자하라. 이게 중요하죠. 당장 필요 없는 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너무 당연한 말을 잘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세 번째 자기 진단, 내게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자질은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함, 고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전반적인 공포감을 무심하게 넘길 수 있는 태도 등이다. 참 중요한 얘기죠. 이런 자질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개에 해당됩니까? IQ 기준으로 말하면 최상의 투자자는 아마 상위 3%와 하위 10% 사이에 어딘가에 분포할 것이다. 내 생각에 진정한 천재는 이론적인 사고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주식의 실제 움직임에 끊임없이 기만당하기 쉽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만당하죠. 켄 피셔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비슷하죠. 시장을 비유할 때 어떻게 해요? 모욕의 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죠. 기만당하기 쉽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거나 똑똑한 척 하다가 어때요? 시장한테 매번 기만을 당한다는 거죠. 주식의 움직임은 천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도 중요하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상황이 명확한 경우는 거의 없다.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확실한 경우가 없다고 하는 거죠. 상황이 명확히 파악될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뛰어들어봤자 수익을 낼 수 없다. 공감 가시나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상황이 되면 그때 투자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방식은 주식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으로 인간 본성과 육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자질과 관련된 겁니다. 투자자로서의 자질, 육감, 본성, 육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없이 실패를 되풀이하면서도 자신에게 주가와 금값, 금리를 예측하는 감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이게 육감의 유혹입니다.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맨날 나와서 그냥 금리 예측하고 있죠. 경제 지표 예측하죠. 육감의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실제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도 많은 사람이 주가가 오를 것이라거나 경기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면 불가사의할 정도다. 이런 태도는 엉뚱한 시점에 낙관론이나 비관론으로 돌변하는 인기 투자 자문 뉴스레터 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래서 본성과 육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본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들어봤잖아요. 탐욕과 공포죠. 육감은요, 뭔가를 예측하려는 육감이죠. 그걸 이겨내야 된다. 쏟아지는 긍정적인 뉴스에 젖어든 투자자들이 드디어 단기 전망에 확신하게 될 시점이 되면 경제는 곧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긍정적인 뉴스에 젖어든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이 간다고 확신할 때 되면 어때요? 주가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